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와 재활체육은 김사부와 함께 사회복지사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종류 중에서 간병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에서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을 합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를 감액하여 지급을 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 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 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에 각각의 평균 임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은 그 못 미치는 일수의 수급 자격이 상실 당시에 평균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 자격 상실 당시에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를 하고, 배우자와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형제 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 자매로서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용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간주를 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재혼한 때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이 되고, 재혼에는 사실혼의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사망한 근로자와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자녀가 25세가 된 때, 손자녀가 25세가 된 때,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장애인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을 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에게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른 순위자에게 이전이 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른 순위자에게로 이와 같이 유족보상연금은 수급 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가 됩니다.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 자매, 부모는 양부모가 선순위, 친부모는 후순위가 됩니다. 조부모도 양부모, 친부모의 부모와 부모의 양부모, 부모의 친부모도 순위가 동일합니다.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른 순위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유언에 따라서 지정한 자가 최우선입니다.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 요양 상태의 정도가 중증 요양 상태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중증 요양 상태의
등급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을 합니다. 정한 바에 따라서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360으로 나눈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이 규정한 바에 따라서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보다 적으면 규정한 바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으로 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은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부상, 질병 등의 상태가 상병보상연금 지급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휴업급여 대신 중증요양상태 등급에 따라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재요양기간 중에 휴업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적용하되 그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을 때에는 최저임금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봐 산정을 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장애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중증요양상태 등급별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장애등급별 장애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으로 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된 이후에는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장애보상연금 지급액을 뺀 금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으로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요양 중에 중증요양 상태 등급이 높아지면 재요양을 시작한 때부터 2년이 지난 것을 보아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장애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이 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이 납니다. 장애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애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은 매년 12등분하여 매월 25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을 합니다. 장애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을 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을 합니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장례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을 합니다. 장례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은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각각 장례비로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하는 바에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서 최저 금액을 장례비로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를 준용합니다. 이에 따른 장례비는 미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을 합니다. 직업 재활급여의 종류는 장애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장애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으로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에 사업에 복귀한 장애급여자에게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 적응 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 직장 적응 훈련의 경우에는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도 포함해서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입니다.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에 지급을 합니다. 직업훈련 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에서만 실시합니다. 다만 직업훈련기관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보험법 또는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서 직업훈련 비용에 상당한 비용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직업훈련 비용의 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훈련비용, 훈련기간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되 직업훈련 비용을 지급하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합니다. 직업훈련수당은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 대상자에게 그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최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훈련 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직업훈련수당을 받는 사람이 장애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1일당 장애보상연금액 또는 1일당 진폐보상연금액을 산정한 진폐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과 1일당 직업훈련수당을 합한 금액이 그 근로자의 장애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직업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장애급여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각각 지급을 합니다. 이 경우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의 지급 요건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수준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장애급여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합니다.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합니다. 장애급여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서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직장복귀지원으로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 장애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에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직장 복귀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 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요양기간 중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근로자의 직업 능력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 복귀 지원을 위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직장 복귀 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험급여의 종류 중에서 일시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산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와 재활초역은 김사부와 함께 사회복지사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